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떨리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전한 사람도 그리고 받은 사람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30년 동안 말 못할 고통을 안고 있었던 할머니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네, 손편지에 써서 그 내용을 공개를 하는데 네. 이 할머니의 사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하, 네. 아니 근데 홍순빈 아나운서 지금 영상이 이제 물론 이제 만화 형태입니다만 지금 이 내용요 글자로 나온 내용 보니까 네. 섬뜩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무려 30년 동안 네.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건데 아이고. 보통 폭행이 아니었습니다. 네. 한번 짚어보면 뭐 뇌진탕에 늑골 골절, 입술 열상, 전신 타박상까지 세상에. 입술 열상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폭행을 입이 터진 게 아니라 네. 평생 이 입에 상처가 남는 어. 아주 큰 폭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요 김복준 의원님 이 영상에 나온 편지, 손편지를 쓰신 분이 다른 사람도 아닌 70대 할머님, 어르신이래요. 그러면은 이 연세가 70세대이신 정도라면 남편 되는 분도 아마 그 이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 할머니는 제가 판단컨대 평생 동안 맞고 살아오신 겁니다. 세상에. 네, 판단컨대 평생 동안 아주 상습적인 가정폭력에서 노출돼가지고 이 고통받고 살아오신 게 이거는 명백한 걸로 보이고요. 네. 지금 보니까 상해가 뇌진탕, 늑골골절, 입술 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뇌진탕 같은 경우는 이제 넘어지면서 이게 아마 이게 바닥에 붙여서 생겼을 개연성이 많고요. 늑골골절이라면 이제 뭐 최명기 원장님 계시지만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소리거든요. 네. 이거는 넘어져 있거나 엎어져 있는 사람을 밟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입술이야 뭐 뺨을 때리거나 하면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상습적으로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받고 살아왔을 개연성이 많습니다. 이게요 사실이라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기 편지 내용이에요. 이 할머님이 직접 쓰신 편지 내용에 남편은 술만 마시면 저를 폭행합니다. 어느 날 만취한 남편은 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폭력을 휘두르더군요. 최명기 원장님, 멀쩡한 사람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폭력을 행사했대요. 이 할머니가 참 위험했던 게 결국 이 할머니가 여태까지 할아버지와 있으면서 계속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잔인하게 얘기하면 이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뭐든지 해달라는 대로 했을 테고 네. 폭력이 있으니까 이 남편의 요구대로 모두 응했을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암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때리지 생각하잖아요. 네. 암치료를 받고 있어서 자기한테 소형 가치가 떨어지니까 점점 더 심하게 때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은 수면제를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러고 나서 또 수면제를 먹이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뭔가 평소에는 할 수 없었던 요구를 갖다 할 수 있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어떤 그 중간간 상태에서 어떤 범죄를 중간간이라든가 어떤 의식상에서 범죄를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야기가 되는 거죠. 네. 가족 간의 그런 부분도 폭력이거든요.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수면제를 먹이고 폭행을 일삼았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최명기 원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암 얘기가 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실 거예요. 당시 이 앞서 영상을 보시면 이 할머니의 편지 내용 중에 차라리 죽고 싶었다. 그런데 어느 한 경찰관이 나를 구해주기 전까지는 차라리 죽고 싶었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자신을 구해준 경찰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경찰관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을 딱 여니까는 할머니가 이제 집에서 나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밑에 아예 그냥 하의가 뭐 속옷도 아무것도 안 입고 얼굴은 부어있고 피를 막 이렇게 흘리고 있고 제가 일단 할머니 부축해드리고
그 할머니 안방으로 제가 일단 모셔드리고 일단은 여기 옷부터 할머니 옷을 갈아입으세요 하니까 할머니가 옷 갈아입으시고 방에 그 할아버지가 있더라고요. 그 할아버지한테 이제 때렸냐 그러니까 내가 때렸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접근하려 그러길래 저희가 이제 중간에서 마루에서 제지를 했지요. 제지를 해도 이제 계속 달려들려고 하니까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고 왜냐면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고지를 하고 이제 할머니는 그 파출소로 데려왔어요 저희가. 많이 좀 떨고 있더라고요. 겨울이고 이제 겨울에 아예 하의랑 다 벗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할아버지가 옷을 왜 벗겼냐고 이제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옷을 벗겨놓으면은 자기가 못 도망가는 거 아니까 전에도 이제 바지랑 속옷 다 벗기고 때리고 이제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내가 암 환자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병원이라고 재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제 그냥 가만히 놔둬도 죽을 건데 왜 때려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김복준 의원님 귀를 의심케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경찰이 출동했을 때 할머니의 모습 정말 입에 담기조차 지금 진짜 민망하고요. 그리고 방에 있던 할아버지한테 경찰이 폭행을 했느냐 물어봤더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내가 때렸다 하면서 욕을 하면서 달려들었대요. 그리고 왜 그럼 할머니 옷을 벗겼느냐 물어봤더니 옷을 벗겨놓고 폭행을 하면 못 도망가는 거 아니까 그랬대. 이게 정말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폭행의 수법 내지는 이 방법인데요. 아까 그 수면제 먹였다고 그랬잖아요. 네. 수면제를 미리 먹여놓으면 할머니 입장에서 반항하기 어렵습니다. 흐느적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수면제 먹이고 많이 폭행하게 되면 할머니가 뭐 도주할 수 있으니까 아예 옷 전체를 벗기고 했다. 세상에 자신의 아내를 수면제 먹이고 옷 벗기고 폭행하는 이거 나이가 70, 할머니가 70이면 할머니보다도 더 연세가 드셨을 텐데 이분은 정말 악랄하기 그지없는 짐승이라고 제가 이렇게 감히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요. 이분이라고 하지 마세요. 왜 이분입니까 이 사람이? 이 가해자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왜 이분이에요? 그리고 최명기 원장님 할머님이요. 지금 암투병 중이신가 봐요. 지금 대구 남부 쪽에 있는 모 병원에서 지금 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할머님 그러셨대요. 내가 암에 걸려서 가만히 놔둬도 내가 죽을 텐데 뭐하러 왜 때려서 죽이려고 하냐. 이 말이 정말 너무 가슴 아픕니다 지금. 이 남편은 진짜 동정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힘들겠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평소처럼 나한테 안 해주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처벌할 권리가 있다고 본인이 생각한 거고요. 네. 그러나 이 할머니가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폭행을 당하면서도 그동안 처벌을 갖다 받게 하진 않았던 거잖아요. 네. 이 할머니도 암에 걸려서 본인도 지금 위중한 상황에 놓이니까 억울했었던 거예요. 내가 진짜 이렇게 맞고만 살다가 죽는 건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이번에는 이 할아버지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은 거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한 상태로 내가 이 사람한테 학대받다 죽으면은 진짜 저 세상에 가서도 눈이 안 감길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요, 홍순변 아나운서 이렇게 정말 30년이라는 지옥 같은 고통 생활이 흐른 뒤에 경찰의 도움으로 저 순간을 모면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할머니 입장에서는요, 그 경찰이 정말 고마웠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제 할머니가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요? 병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경찰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모르는 경찰을 찾아서 가서 이제 편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네. 그 편지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세상에서 새벽 시간에 사람 목숨 살려주는 경찰관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세상에, 네. 더구나 물불 안 가리고 죽으라고 때리는 사람한테 네. 제가 수면제 먹고 몽롱한 상태에서 당할 때는 그날 경찰관님 없었으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입원 치료하면서 저희 목숨을 구해준 경찰관이 누구인지 얼굴도 모르고 어느 파출소 소속인지도 몰라서 병실에서 늘 감사하다 생각하며 퇴원하면 어떻게든 찾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퇴원하자마자 가까운 파출소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소속도 모르면 찾기 힘들다는 거 알지만
2017년 몇 월 며칠 2시에서 3시 사이 이 시간을 기억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 이 시간 하나만 갖고 수치스러운 사건을 알아봐달라고 하면서 겨우겨우 찾았습니다. 찾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저를 구해준 경찰관을 만나니까 그때 생각이 다시 나서 아이고. 그 밤에 생각이 다시 나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서름에 북받치셨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네. 얼굴을 보니까 세상에 아이고. 어떻게 이런 경찰관이 있나 세상에, 싶어서 네. 너무너무 감동받고 있습니다. 네. 닫혀있던 제 마음도 열어주시고 끊임없이 여러 방면으로 상담도 해주시고 전에는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고 네. 감사나 고맙다는 말에게도 저에게는 사치라고 들릴 정도로 생소한 세상에, 단어라고 생각을 세상에. 했는데 그러니까요. 하지만 경찰관이 만난 후부터는 네. 이제는 살고 싶다. 전에는 안 보이고 안 들리던 제 주위의 모든 것이 네. 감사할 뿐입니다. 아하. 고마울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하며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한 겁니다. 세상에. 아유, 정말 이 편지, 손편지 구구절절, 정말, 아우, 저는 진짜 눈물 나서 못 읽겠어요. 근데 손 변호사님. 네. 이 어르신께서요, 모든 것이, 이제는 지금 모든 것이 감사돼요. 근데, 이게 치료는 다 받으셨지만, 저 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다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혼 가능한 그런 아하. 사정이 인정이 될 것이고요. 아, 네. 또 하나 이제 그 과정에서 현재 같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네. 생활 공간이 한 곳이라면은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다시 더 강한 범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두고 있는데요. 네. 일단 가정폭력범죄 처벌대에 관한 특례법부터 보면은 네. 여기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요. 임시조치, 뭐 보호처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퇴거 조치와 격리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아하. 그리고 또 접근 금지 조치도 가능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배상 명령 제도가 있어서 네. 이 할아버지의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치료비 그리고 부양비에 대해서도 배상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여기서 이걸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또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보호 시설을 이제 설립해 두도록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보호 시설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보호 시설을 이용해서 이용한다면은 이제 다시 한번 가정폭력에 다시 빠지지 않는 당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가능할 수 있겠고 네. 또 하나가 이 18조의 치료 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료 기관은 치료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게 뭐냐면 상담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인 치료를 의료기관이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또 비용이 문제잖아요. 네네. 그럼 비용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폭력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폭력 행위자가 돈이 없다. 나는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저 있거든요.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대비해서 조항이 또 만들어져 아, 있는데요. 그래요? 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아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런 굉장히 다양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경찰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이러한 절차들에 대해서는 잘 안내가 되고 아하. 아마 현재 그런 보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 어르신이 이제 누구를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품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인데 근데 홍수민 아나운서 네. 나성채 순경 정말 큰일 했는데 네. 나성채 순경 입장에서 저 할머니를 보자마자 엄청 반가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할머니한테 네. 다가가는데 사실 할머니의 얼굴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사고 당시에는 할머니가 너무 얼굴이 부어 있으셔서 폭행으로 얼굴이 좀 달랐었고 네. 또 그 후에 또 이제 심적으로 안정을 찾으니까 네. 표정까지 변화를 하신 겁니다. 네. 네. 자, 네. 왜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나성채 순경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에 들어오니까는 전혀 다른 말씀이시네. 얼굴이 너무 밝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게 한 번씩 감사하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는데도 대충 얼굴 보면은 바로 아는데 보고 나서 긴가민가 했거든요. 얼굴이 너무 많이 달라져 있어가지고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제 받으면서 또 정신적으로 그렇게 좀 상황 찾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바뀌어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용된 지 한 2년 좀 안 됐는데 그러면 받으니까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분한테는 큰일이었구나 하니까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도 들고 당연한 일인데 이분한테는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고맙더라고요. 아, 근데요. 최명기 원장님. 이렇게 될 수도 있는군요. 석 달 사이에 이 표정이 이 어르신께서
굉장히 밝아지시다. 이 심적 안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럼요. 우리가 가끔 납치에 대한 사건을 다루잖아요. 네네. 누군가한테 일주일이나 열흘만 납치가 됐다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네네. 이분은 평생을 납치당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씩 이렇게 연락 올 때 가정폭력이 연관이 되면 저는 별로 그렇게 부부 상담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부 상담했던 얘기를 집에 가서 또 때려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신고하라고 말씀드리지 아이고. 가해자가 폭력을 중단할 때까지는 상담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있어서는 분리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이고 그게 모든 것입니다, 사실. 네. 근데요, 김목준 의원님, 예, 예. 이 나성채 순경요, 앞서 이제 사진도 네.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얼굴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런 표현 쓰면 나성채 순경께 죄송합니다만 정말 똘똘하게 생기셨어요. 예전에 정말로 공부 잘하게 생기시고 정말 똘똘하게 생기셨는데 2015년 9월에 임용된 정말 신입 경찰이랍니다. 근데 이 할머니의 편지를 받고 본인이 그냥 고마웠답니다. 정말로. 아마 학교에서 경찰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제대로 배운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실무에 나와가지고도 이 가정폭력 특례법 관련해가지고 이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가정폭력을 처리하는 매뉴얼이 경찰에 전부 배포가 돼 있어요. 네. 그 매뉴얼 만드는데 저도 일조를 한 사람입니다만은 네. 이제 일단 경리라든지 쉼터로 인계하는 거 네. 이런 거 등등 이제 그 매뉴얼이 있어요. 네. 그대로 좀 잘한 것 같고요.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사람이라면 이 약자를 보고 당연히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했고 네. 저는 여기 이제 본인이 우리 나순경이 얘기한 내용 중에 이게 있네요. 뭘까요? 당연히 한 것 같은데. 당연히 한 것 같은데 이분에게는 큰일이었구나. 이게 아마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핵심이네요. 네, 정말 핵심 오늘의 아니겠습니까? 핵심입니다. 네. 경찰이 당연히 하는 일이 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 경찰의 어떤 의무,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네. 일이기도 하죠. 그러네요. 예. 정말 이 내용이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어떤 분한테는 이게 인생을 바꿀 큰 일이었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우리 나성채 순경 대구 남부경찰서 대명파출소 소속입니다. 나성채 순경 본인도 자랑스럽지만 대구 남부경찰서 대명파출소의 명예도 드높였다는 점에서 장하신 일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살만하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신 나성채 순경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도 이제는 좀 밝게 사시길 응원해 보겠습니다.